안녕하십니까.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모한입니다. 조간이라며. 제가 무모하게 한번 도전하시고 필요한 거 좀 무모하게 저질러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무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한다. 뭘 하는데? 무모한. 이게 눈먼카고님께서는 물류 쪽으로 하시는데 물류 이외에 또 무역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관세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 왜곡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 한번 다 해보자. 알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무모한 무모한 선생님,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냥 조관이라 그러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조관? 무모한 빨리 결정하세요. 알아서 불러주십시오. 오케이. 우리 지난번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내용이 어렵다고 좀 쉽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쉽게 하세요 좀. 누가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지난 방송을 내가 좀 쉽게 좀 내가 요약을 할 테니까 얼마나 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쉬운지. 지난번에 우리가 헤이그 규칙하고 함부르크 규칙, 그 다음에 로테르담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로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 그 다음에 가망능력 주의 의무를 운송인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함부르크 룰에서는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근데 다시 로테르담 룰에서 그걸 부활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면책인데 헤이그 룰에서는 면책을 17+1, 그 다음에 함부르크 룰에서는 면책 조항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로테르담 룰이 다시 면책 조항을 부활시켰지만 그 중에서 항해가시를 뺐습니다. 우리가 항해가시는 뭔가 좀 이상하다 얘기했듯이 역시 로테르담 룰에서는 항해가시를 면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한도에 대해서 헤이그 룰에서는 킬로그램당 2SDR 또는 패키지당 667SDR 중에서 큰 걸로 하기로 했고, 함부르크 룰에서는 2.5 SDR과 835 SDR 중 큰 거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로테르담 룰은 3 SDR과 875 SDR 중 큰 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눈먼카고님 학교에도 그 암기 과목은 참 잘하셨어요. 보고 하잖아. 근데 저기 궁금한 게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 가망능력 주의 의무가 함부르크 규칙이 없어지게 되면 운송인한테 유리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의무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잘하셨다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뭐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헤이그 규칙하고 로테르담 규칙은 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책임을 갖다 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아니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다 책임질 거니까. 네, 운송인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사고 또는 사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면 입증하게 되면 면책이 되는 거죠. 그거 참 잘 외우고 있네. 그 함부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무가 어떤 의무가 있냐라고 하면 사고 또는 사고의 됐습니다. 결과를 회피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됐고요. 함부르크를 쓰지도 않잖아. 뭐 다 외우고 난리야. 쓰지도 않는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왜 다루는데요? 쓸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함부르크 룰은. 그냥만. 그 다 이제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BL 약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다음에 이거 해운 선진국들이 아예 채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참고사항으로 아는 정도인데 뭘 또 그걸 또 아유, 자세히 따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물어봤으면 얘기하면은 막 중간에 자르고 그래서 됐습니다. 됐고 데스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만해라. 그 내가 우리 문무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나 안 맞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문무환 선생님이 얘기 안 한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 뭘 또 얘기를 안 했어요? 그 국제규칙 적용 범위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더만요. 적용 범위. 그러니까 헤이그 룰 같은 경우에는 태클 투 태클, 그 다음에 함부르크 룰은 리시트 투 딜리버리, 뭐 이렇게 딱 적용 범위가 나와 있다며. 근데 그 얘기 안 했어요. 태클 투 태클이요? 네. 이런 식으로 태클을 바꾸듯이 아 그만 좀 해. 태클이- 재미없어. 재미있으면 빵 발라는데 저기 태클이 뭐죠? 태클? 예. 훅. 그 옛날 벌크선 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리기 전에 이렇게 딱 훅 거는 거, 요걸 태클이라 한다 하더라고. 이게 적용 범위 이렇게 얘기하면 그 헤이그 룰, 함부르크 룰, 로테르담 룰 요게 그 말하자면 계약의 내용, 선화증권에 적히는 내용들은 마음대로 못하게끔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태클에서부터 태클까지는 니네들이 마음대로 선화증권에다 적지를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적할 때부터 이제 물건을 내렸을 때까지만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이 되고, 선적하기 전하고 선적하고 난 이후에는 너네들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거죠. 아 설마 또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 이게 또 법이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다른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서 아하. 또 이제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이제 선적부터 양육시까지. 근데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에는 태클도 태클 해버리니까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게 사실은 태클부터가 아니라 선사가 컨테이너를 받는 순간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마 그 때문에 함부르크 룰에서는 리시트 투 딜리버리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리시트, R-E-C-I-E-P-T, 리시트. RECEIPT. 리시브의 명사형. RECIPT 그 영수증 아니에요? 영수증. 제가 영어를 갖다 그만 좀 시비 거세요, 선생님. 저도 태클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저기 리시트 투 딜리버리라고요? 예. 그러면 인터넷 나있던데. 수령부터 인도시까지라고.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포트 투 포트예요. 왜냐, 그 함부르크 규칙은 어디까지나 해상 운송 계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복합 운송 아닌가? 복합 운송이 내륙 운송까지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함부르크 규칙에서 말하는 리시트 투 딜리버리는 그 리셉션이 되는 그런 장소 자체가 항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리시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항구 안에서 이제 항구 안에 보면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서 운송인이 수령했을 때부터 함부르크 규칙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게 이제 서울서부터 함부르크 규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은 아니죠. 뭐 리시트, 리셉션 뭐 이런 말 쓰기 시작하면은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포트 투 포트 투 포트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데. 원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르담 룰은 어떻게 되죠? 로테르담 룰은 이제 도우 투 도우가 가능하겠죠. 복합 운송을 반영하니까. 복합 운송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아하. 그래서 해상 운송을 포함하는 한은 내륙 운송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니까 이제 도우 투 도우까지를 수용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4개국밖에 기준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적용 범위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적용 구간 이외에 또 어떤 서류가 발행되었느냐는 차이도 조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화물이 적용되는 화물이 있을 수가 있고 화물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용이 어렵다고. 산동- 그냥 태클 투 태클, 포트 투 포트, 그다음에 도어 투 도어. 그럼 됐어. 또 뭘 또 얘기를 해? 살아있는 동물은 적용이 안 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클레임 제기 기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안 하시더라고.
클레임 얘기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으면 또 이렇게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참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 뭐 몰라가지고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막훅 들어와가지고 물어보시고. 그래 클레임 제기 기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클레임 제기 기간은 이제 클레임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물건을 갖다 받았을 때 하자가 있다라는 그 계략적인 하자의 통지를 갖다 하는 그런 기간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략적인 상황 통지, 그것을 뭐 사고의 개황 통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좀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화물이 깨졌냐 안 깨졌냐 일단 오케이. 얘기를 통지를 갖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사실 손해액을 갖다가 또 계산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해서 정식으로 클레임을 치는 게 있고. 정식으로 오케이. 클레임을 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를 갖다가 만족을 갖다 시켜야지 두 가지 기간을 경과하고 나서 클레임 제기할 수 없다. 아하, 오케이. 그러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어떻게 돼 있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 통지는 인도될 당시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확인할 수 없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건 인도될 당시까지.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컨테이너 안 따보고 이제 그렇지.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3일 이내에. 아주 합리적이네. 아니 눈먼 카고를 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운송인들을 위한. 아니 내가 운송인 입장에서 볼 때는 눈으로 확인 가능하면 바로 얘기해야 되고 안 땄어도 3일 안에는 이걸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건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 크루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길어지겠죠, 그죠? 가주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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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오케이. 확인할 수 있는데 3영업일까지 좀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15일. 또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길다. 그렇게 가입을 안 한 것 같아요. 로테르담 규칙은 어떻게 돼 있죠? 로테르담 규칙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도될 당시. 똑같네.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똑같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없는 건 7일. 조금 뭐 타협을 했네, 그죠? 오케이.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식 클레임 어떻게 되죠? 정식 클레임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이제 이 물건이 인도되고 나서부터 1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함부르크 규칙하고 로테르담 규칙은 2년. 2년. 또 로테르담 규칙은 또 이거는 또 함부르크 규칙을 또 채택했네. 네, 그렇죠. 약간 기회주의적이야. 그런데 이제 뭐 클레임 제기 기간은 좀 넓고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은 빨리빨리 통지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고 났는데 빨리 클레임 제기 안 하면 불안해. 또 뭘 또 얘기할지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버려야지. 그 눈먼 카고를 위한 그 입장에서 방송을 안 하시고 운송인 입장에서 자꾸 방송을 하시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운송인 편을 들게 되네. 앞으로 카고 편을 갖다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적용 범위 헤이그 비스비 선화증권 발행돼야 됩니다. 발행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발행 안 되게 되면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외우기 쉽게 태클 투 태클 하면 되는 거잖아. 끝까지 됐고. 네. 뭐 말을 못 하게요. 그러면 이상으로 운송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먼 카고님이죠. 좀 벙어리 조각한테 자꾸 말을 못